안녕하세요. 저는 스베입니다. 도쿄 하면 어느 곳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 이케부쿠로, 긴자, 우에노 등 강력한 상권을 기반으로 둔 곳일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장소는 니포리입니다. 처음부터 니포리가 뭐야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동네를 첫 번째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보통 아침 7시 첫 비행기를 이용하는 편인데요. 인천에서 나리타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케이세이 본선으로 도쿄 시내에 도착하면 대략 10시 반 정도면 도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도착하게 되면 숙소의 체크인 시간이 애매해집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열차로 도쿄 시내와 가까워야 하며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니포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KCA 철도회사의 본선으로 탈 경우 1시간 15분 소요, 스카이라이너를 이용할 경우 38분이 소요됩니다. 종점인 우에노도 있지만 첫날부터 캐리어를 끌고 사람 많은 곳에 가기는 쉽지 않아 우에노는 따로 제작할까 합니다. 니포리는 관광지라기보다 주거지역에 가깝습니다. 일본 드라마의 고독한 미식가, 도쿄 센티멘탈 등 동네의 분위기나 맛집을 소개하는 드라마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시 방향에 위치한 니포리역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야네센 지역을 순회하는 코스입니다. 니포리역을 나오면 이런 풍경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공동묘지인 니포리 묘원이 있고 언덕길을 따라가면 야나카 긴자가 나오게 됩니다. 상점가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방향에 작게 보이는 야나카 긴자의 입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야나카 긴자는 반찬 가게와 작은 옷가게, 오미야게를 판매하는 작은 상점들로 이루어져 있어 현지인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곳은 고양이 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고양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요. 사진을 찍어도 만져도 도망가지 않고 잠을 자거나 세상 편한 자세로 도도함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각 상점들도 고양이 캐릭터를 걸어두는 곳도 많아 고양이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만 시간을 다 보내실 거라 생각되네요. 야나카 긴자거리의 중간을 지나 이곳에 명물이 있는데요. 바로 멘치카츠입니다. 일본의 생생정보통과 비슷한 방송에서 여러 소개가 된 적이 있어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은 200엔, 점심 먹기 전 허기를 달래주기엔 부담이 없겠네요. 멘치카츠 가게의 옆집은 바로 술가게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마실 술을 사가기도 하지만 생맥주도 판매하고 있어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천막 아래서 뒤엎어 놓은 맥주 바스켓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운치 있어 보입니다. 시간과 체력이 되신다면 중간중간 나뭇가지처럼 뻗어있는 골목길을 감상하는 것도 작은 즐거움의 하나입니다. 야나카 긴자의 출구 부분에서 상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좌회전을 하시고 센다기역 방면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고독한 미식가 시즌 1 11화 니포리 편에 등장하는 만주가게가 나옵니다. 주인공 고로상이 카린토 만주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카린토 만주는 겉을 설탕으로 코팅하여 튀겼기 때문에 달면서 바삭바삭하고 속에는 파당금이 있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우롱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또 다른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주 가게를 지나 상점가를 구경하며 쭉 걷다 보면 센다기역이 나옵니다. 센다기역에서 내 집까지의 풍경은 주택가입니다. 예쁘고 개성 있는 집들이 나란히 모여있는 일본 골목 감성이 감상 포인트인데요. 거리를 감상하다 중간에 지친 다리를 쉬게 해줄 작고 예쁜 카페들도 있으니 휴식을 하며 일본 감성에 취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되네요. 센다기역을 지나 내 지역 사거리가 나옵니다. 왼쪽에 언덕진 길로 가시면 우에노 사쿠라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카바야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카바야 커피는 사연이 있는 찻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바야 커피는 70년이라는 오랜 기간 이 동네에서 사랑받던 가게였지만 가게 주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2006년도에 폐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빈 가게로 방치되어 있었고 카바야 커피가 다시 재개하길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뜻으로 2008년에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의 테이블과 의자는 카야바 커피의 일기의 물건 그대로를 사용하여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려는 이대 사장님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2층은 다다미 좌석이라고 하니 일본스러운 느낌을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2층에서 드시는 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도쿄 센티멘탈에서도 소개가 되는 곳이기에 꼭 토마호고 썬두를 먹고 싶었지만 줄지어 서 있는 대기 행렬을 보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가시게 된다면 저 대신 꼭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카야바 커피 앞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꺾고 조금만 걸어가시다 보면 우에노 사쿠라기 아타리가 나옵니다. 1938년 지어진 오래된 가정집의 세 채를 리모델링한 복합시설인데요. 이곳에는 크래프트 비어를 파는 수제 맥주점과 카바야 커피의 자매격인 카바야 베이커리가 이점에 있고 모든 상품을 한 점씩만 취급하는 그래도 5시간이니까 유스케라는 점포가 있습니다. 카바야 커피 못지않게 카바야 베이커리도 빵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빵이 모두 팔려 있었습니다. 우에노 사쿠라기 아타리를 나와 다시 직진을 하면 야나카 묘원이 나오게 됩니다. 니포리 묘원은 말 그대로 공동묘지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공동묘지는 주택가의 한가운데에 있거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조용하면서 차분히 걸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아름다운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묘원의 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니포리역이 나옵니다. 첫 영상 제작이라 많이 허접하기도 하고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작하다 보니 카바야 커피에 대한 내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어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도쿄를 중심으로 핫스폿이나 일본 여행 정보 등 다양한 포스팅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베입니다.